학우님들 안녕하세요. 김혜성 교수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성인기, 인간 발달 과정에서 성인기와 중년기를 가지고 PPT와 교과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보통 성인기 또 중년기, 성인기는 만 24살부터 40세까지를 성인기라고 합니다. 성인기를 아마 문자적으로 보면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인기에 에릭슨의 인간 발달 단계를 보면 에릭슨은 8단계로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태아기까지 둬서 9단계로 이렇게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기는 어디에 속할까? 네, 몇 단계에 속할까? 이제 그거를 한번 볼까요? 성인기는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성년기,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 몇 단계예요? 네, 예, 7단계에 들어가죠. 그리고 중년기 여덟 번째 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에서 9번째 단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에릭슨의 이론에다가 태내기까지 더해서 9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년기와 그리고 네, 중년기 이 단계에 우리의 이제 인간 발달, 우리 생애 발달 단계에서 이제 어떤지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발달이 있는지, 네, 그리고 사회복지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PPT 자료를 보시면 성인 여자분이 있어요. 아주 건강하고 예뻐 보이죠? 그리고 성인 남자분이 있습니다. 네, 인생에 다 여러 발달기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친구와 우정, 이 시기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중요한 이런 이제 시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으로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사회화돼서 세상으로 나가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미지 보세요. 가방 하나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바쁘게 사는 때가 이제 이때 있죠. 여자분도 서류를 들고 지금 어디론가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직업을 가졌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결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릭슨이 이때는 친밀감, 내 고립감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발달을 성취했을 때 친밀감을 그 다음에 그 발달기를 이제 위기를 갖다가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을 때 고립감을 느낀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신혼집을 꾸미고 또 아이가 생겨서 가족이 새로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가족이 또 이제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또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가족이 이제 확대되는 이런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애기들이 이제 쌍둥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집은 아들만 둘 있는 가족으로 이렇게 이제 가족이 확대된 그런 가족으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그야말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네, 경제적인 독립,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독립, 네, 그런 여러 가지 독립을 이루고 그리고 새로운 누군가 애착 대상, 네, 이성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한 독립, 네, 한 이제 이렇게 세대 한 세대주가 되는 이런 이제 시기죠. 그래서 건강한 개인으로 제가 이렇게 나무. 그래서 이 우리 개개인이 다 네, 건강하게 예, 성장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 잘 적응했을 때 이렇게 건강한 개인으로 이제 우리가 활동적으로 살 수가 있는 시기죠. 네, 사회복지에서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꿈꾸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이미지를 17번 이미지를 이제 항상 집어넣죠. 그래서 예, 모두가 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웰페어의 삶을 살도록 사회복지와 연관돼서 생각할 때 이제 어느 그 소외 계층 이런 계층이 네, 정말 사회로부터 고립이 되지 않고 한 우리 사회의 같은 이론으로서 함께 이제 그 통합된 사회를 이뤄나가는 이런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 19번 PPT에 보면 이제 제가 에릭슨의 생애 발달 단계를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거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발달 단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TV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는 바로 요 발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에 따라서 신생아한테 필요한 게 있고 노년기에 할아버지한테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발달기에 맞춰서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로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가장 사회복지로서의 그 이상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복지가 되겠죠. 보면 에릭슨이 제가 이제 요 20쪽에 보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제 8단계에서 친밀감 대 고립감의 시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성인기는 20살에서 이제 40살까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을 한번 제가 페이지 57페이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성인기로 들어가는 것은 일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죠. 왜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모든 발달은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성인기 이후에는 이제까지 준비해온 것을 실현하고 구체화시키는 시기다. 모든 교육과 그 신체 건강이라든지 다 끝났어요. 이제 신체도 자랐지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다 이제 마쳤습니다. 대학교까지 또 마치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준비해온 것을 실현하고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고 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진로에서 진로를 자기가 진로를 선택해서 그걸 준비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그 자기가 실현하고 어떤 그 자기가 진로 선택한 일에서 직업적으로 그 직업에서 자기 실현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일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인기는 신체적, 지적 측면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전의 시기에 자아정체감을 이전의 시기라는 건 청소년기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며 여러 가지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형성한 사람은 이제 타인과 상호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성과도 서로 상호 관계에
소통을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집중할 수 있고 친구 관계 또한 직업 관계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친구와의 관계 이런 데 상호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시기죠. 성인기에는 대부분 직장인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고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서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생기고 그리고 자녀를 또 독립시키는 과정 및 은퇴와 신체적 심리를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초기 성년기에는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중년기로 들어가는 입구에 되면 이제 이런 거를 또 느끼기도 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기에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는 직업을 갖고 변화를 이제 결혼을 하는 그렇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죠. 그래서 발달에 대한 잠재력은 전생에 걸쳐 존재하지만 발달은 첫 시간에 발달의 의미가 뭐냐? 네, 성장과 성숙과 학습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어요. 발달은 전생애적으로 발달을 하는데 프로이드는 5단계까지밖에 나눠놓지를 않았거든요. 네, 구강기, 학문기, 남궁기, 네,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5가지로 나눠놨는데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어요. 프로이드는 내면으로 들어간 그 어떤 리비도에 대해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간 생의 발달을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데 예,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노인기까지 이렇게 8단계로 나눠서 그 중에 이제 여기 성인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발달에 대한 잠재력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우리는 네, 이게 성경적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성년기에는 신체는 다 성장했어요. 발달이 끝났어요.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심리적인 부분은 계속 성장하고 발달해서 노인기에는 정말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계속 발달이 이루어지고 자기 삶을 갖다가 이렇게 간주하고 그리고 통합하는 이런 이제 종합해서 연결하는 그래서 이런 시기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발달이 새로운 신체적 기능이나 인지적 능력의 획득에 이르러서 일어나기보다는 주로 사회적 문화적 요소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된다고 이렇게 교과서에 이제 나눠봤습니다. 신체적 발달을 한번 볼까요? 신체적 에릭슨 여기서 이제 PPT에 보면 일생에서 주요한 전환기 그래서 독립, 결혼, 책임, 의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신체적 지적으로 정점의 시기다. 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시기다. 네, 지금 이제 교과서를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PPT 22쪽을 보면 사회적 시계가 나와요. 이것은 성격 변화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사회학자의 그 책에서 제가 요거를 발췌를 해가지고 넣었는데요. 사회적 시계라는 건 결혼 이제 요 성인기에 결혼도 하고, 네,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요 사회적 시계를 잘 이렇게 맞춰서, 이제 성취한 사람과 그 사회가 보통 일반 사회 통념으로 볼 때 이제 언제 결혼하고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이가 몇 살 때는 직장을 갖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계에 맞추어서 직장이나 결혼이나 또 아이나 직장만이나 이런 것을 적절한 시기에 했을 때 더 그런 개인이 책임감과 인내심과 배려성이 높다. 그리고 사회적 시기에 따르지 않은 여성은 자기 회의 또 불완전한 느낌 그리고 고독감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 말이 정말 시대가 이만큼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 말이 딱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있고 나는 뭐 비혼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기 직업을 확실하게 가지고 네, 전문 직업인으로서 네, 아주 프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꼭 결혼을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이게 아직 내가 좋은 상대를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대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 중에 내 미래는 정말 거대한 물음표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자나 여자나 거의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캥거루족으로 사는 이제 친구들도 많지요. 네.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안정된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첫째 신체적 발달에서는 능력이 최고조에 달해서 아주 정말 건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죠. 네, 중년기 이후 신체 기능 수준이 감퇴할까지 건강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자기 건강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네 그렇지만도 않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5세에서 이제 30세 사이가 가장 이게 신체적인 힘은 이제 극대화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차 쇠퇴를 합니다. 이처럼 이제 성인기에는 신체 기능과 생식 능력이 왕성한 강건한 시기이긴 한데 만성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뭐 척추를 손상받는다든지 또 너무 이제 뚱뚱해서 고혈압과 같은 이제 신체 관련된 신체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청소년기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고 피부가 이제 수분을 잃기 시작하면서 주름도 생기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의 양도 감소하고 그리고 외모의 변화가 이제 생기는데 이런 것은 외모의 변화는 개인차가 있고요. 또 성별로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인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느라고 자기 신체라든지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현대 사회에 너무 바쁘게 살아서 한 가지 일을 하는 경우도 아니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의지로다가 세 가지 일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회의가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애들하고 한번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매일 집에 가면 아이 자는 모습만 보고 만져보고 만족하고 또 이제 아침에 애들 일어나기 전에 나가서 또 일터로 나가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요일 날 처음으로 자기 아이 5살짜리하고 놀아줬다는 이제 이런 풍문을 들었습니다. 네, 과도한 이제 이런 이때는 또 흡연 그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왕성하다 보니까 음주, 흡연 이게 굉장히 또 약물 사용이라든지 스트레스 등은 성인의 신체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를 해서 이런 이제 성인기의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회에 진입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그 사회 내에서 조직 내에서 자기가 유능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발휘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에는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자원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질병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환경이 신체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해야 되고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원조하고 그 환경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느 쪽으로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하시겠죠. PPT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적 발달을 볼까요? 24쪽입니다. PPT. 네, 인지. 여러 학자들이 성인기에도 인지 발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상과 현실의 통합 문제. 네, 이거 참 누구나 다 자기가 되고 싶은 이상이 있었고 직업인으로서 어떤 그
나는 성인기에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이상적인 자기가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 자기와 네. 그런데 실제 나의 현실적 자기는 그 이상적 자기와 예, 가까이 같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좌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상과 어떤 현실을 갖다가 적절히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예,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적 사고가 발달을 하죠. 많은 문제를 네, 해결하면서 살죠. 그리고 독립성을 보면 부모와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안정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네, 부모와 독립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제 획득하면서 생활 능력을 키워나갈 때 건강한 독립으로 진행된다.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네, 내가 독립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30대, 40대 미혼 자녀 50만 명, 예, 우리나라에 50만 명 정도가 있어요. 청년층 실업, 초혼 연령 증가 등 캥거루족이 지금 현재 많이 증가를 하고 네, 있지요. 그래서 이 캥거루족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탕비족, 뭐 무슨 족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연금에 의지해서 사는 경우도 있죠. 네, 심리적 발달, 네, 친밀감의 발달이에요. 이성관계에서 자기를 개방하고 그리고 이제 표현하며 각자의 세계관을 인정하는 상호관계에서 드러나는 행동적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따뜻함, 그 다음에 이제 근접성,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네, 그 상대방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개방하고, 또 그 경청하면서 감정을 갖다 이입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그리고 타인의 경험을 갖다가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긍정적 경험이든 부정적 경험이든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수용하고 승인해주는 이런 이제 수용 능력을 갖춰야지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친밀감은 주로 결혼을 통해서 확립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을 해요. 그 애착을 형성해서 아기들 잘하는 거 보세요. 애착을 형성하면 그 아이들은요 낯선 사람을 보면 물고 엄마를 끌어 이렇게 이리 와 그리고 이렇게 낯선 사람이 이쁘다고 안아보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인상을 쓰고 울면서 엄마한테 꽉 이렇게 이게 바로 아기들이 이제 애착이 형성해서 4개월에서 6개월 때 이제 아이들이 애착 형성해가지고 보통 1년 정도 되면은 그때 가장 분리불안이 심한 때예요. 그러다가 이때 아이들에게는 대상 영속성이 생겨요. 8개월 되면.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둘이 그전에는 8개월 전에는 공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공을 갖다가 이제 이불 밑에다 싹 감추고 아니면 다른 장난감을 이제 가지고 놀다가 싹 감추고 눈에서 없어졌네. 그 없어진 줄 알아요 애들이. 안 찾아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나면 엄마가 감췄는데 이렇게 들추고 담요를 들추고 그걸 꺼내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물체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그 물체는 어딘가에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까꿍놀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커튼 뒤에 숨어서 까꿍 까꿍 엄마 얼굴이 커튼 옆으로 앞으로 보였다 들어갔다 보였다 들어갔다 이 놀이를 하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엄마가 있다는 거를 아이로 하나금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눈 맞추면서 이 놀이를 계속 할 때 아이들이 대상 영속성을 발달을 시키는 거죠. 이게 튼튼할 때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갈 때 유치원에 갈 때 엄마 안녕 헤어질 수 있는 예 그러고 이것이 대상 영속성이 대상 항상성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심리 발달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이 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을 때 우리 엄마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분리 불안이 그 아주
한 살 그때는 정말 분리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거든요. 그러다가 차츰 이제 그 분리불안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낯선 사람도 그렇게 아주 심하게 이제 그 낯가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이게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 애착이 계속 양육자와 이제 가족 관계에서 형성이 돼서 계속 가다가 제1 애착 인물과 제2 애착 인물, 제3 애착 인물 이렇게 형성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뭘 하느냐, 애기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해요. 애착 인물이 애들이 엉금엉금 기어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있나? 예, 확인해요. 그러면 안정감을 느끼고 아이는 호기심을 발동해서 장난감을 가지고 계속 놀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주 양육자가 자주 바뀐다든지, 엄마가 아이에게 안정감을 제공해줘. 언제라도 내가 필요할 때 우리 엄마는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 안정감이 있을 때 애들은 안전하니까 정말 그 호기심 천국을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하는 이런 이제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그래서 종일 놀아요. 종일 안전할 때. 근데 안전하지 않을 때는 애들은 안 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애착 인물을 정말 최소한 5살, 우리나라 나이로 5살 될 때까지는 한 양육자가 키우면서 여러 가지 애착과 그런 대상 영속성, 대상 항상성을 발달시켜주고, 그리고 서서히 이제 분리됐다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애기들이 심리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뱃속에서 이탈돼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심리적으로는 우리 엄마와 나가 공생적 관계. 네. 그러다가 엄마와 나는 다르네. 네. 내가 울고 있는데 엄마가 없네. 그리고 어디선가 떼어서 나에게 우유를 먹이네. 밥을 먹이네. 그거를 알면서 이제 점점 자신과 양육자 엄마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거를 이제 분리 개별화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되고 개별화는 뭐예요? 내가 가진 특성, 아이가 가진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다가 그 애착이 이제 초등학교 아동기 때, 그 잠복기 때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잠복기 때, 또 에릭슨이 말하는 때는 뭐냐면 열등감인데, 근면성과 열등감인데, 그게 바로 아동기 때예요. 이때는요 이제 동성 친구들과 이제 관계를 이제 이렇게 사회적 그 또래 관계 수용,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성장하고 발달하다가 청소년기에 정말 그때는 친구하고 아주 그냥 애착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먹이고 등록금 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돈 내주고 이런 역할, 자꾸 이제 이렇게 독립하려는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그러다가 지금 바로 이 성인기 때 그것이 그 애착을 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정말 그 모여서 놀고 그게 이제 주말에 놀고 친구들과 여행 가고 이러다가 어느 날 아주 마음에 드는 여자 친구를 만났어요. 남자를. 또 여자 경우도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럼 그때서부터 연애가 시작되잖아요. 이때 그 어릴 때 형성한, 태어나서 4개월에서 6개월 때 시작한 그때 형성된 이 애착 대상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누구한테로? 우리 나를 키워준 양육자가 아니라 내 이성한테로 그 애착을 옮겨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이성애적인 그런 이제 친밀감과 그런 여러 가지가 그래서 성적인 부분, 이성애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자기의 성적인 욕망도 이성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자기의 그 양육자와 맺었던 그 애착 관계를 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자기 배우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분리가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성인계의 친밀감은 주로 결혼을 통해서 확립이 되는데 성경에서도 이제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2장에 하나님이 그 아담의 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명령을 해요? 창세기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네, 부부는요 5살짜리 아이들처럼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돼야지만 행복하게 산다고 그래요. 5살짜리 애들요 벌거벗고 같이 뛰놀고 남자 여자 다 섞어놔도 아직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네, 서로 그렇게 벌거벗고 같이 뛰어놀아도 서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숨기는 거 없고 네, 이렇게 살아야지만 네,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가족 중심, 그 혈통주의 중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를 떠나서 사는 게 쉽지가 않은. 몸은 떠나서 결혼해서 갔는데 마음은 이제 부모로부터 분리가 안 되는 그런 남자들이 꽤 있고 그런 여자들이 현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자는데 부부가 둘이 자지만 몇이서 거기엔 발이 몇 개라고요? 엄마 아버지 발 네,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식의 아들의 발 2개 해서 6개죠. 또 옆에 배우자 아내의 다리 2개와 그 옆에 그 아내 엄마 아버지 다리 2개 해서 6개 총 12개가 누워서 잔다 이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원가족과의 관계를 이제 그렇게 떠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